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놓고 최종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올해는 자회사 처우 개선 문제도 맞물려 있어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노포 차량기지에서 막판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전원 퇴장하면서 교섭이 지연됐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5.9% 인상과 도시철도 양산선 연장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 이상화 사무국장입니다. 이때까지 묵어왔던 인력이 현장에 부족한 상황이라든가 좀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내놓은 3% 그것만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뀌지 않으면 중단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면 사측은 재정 여건상 추가 채용은 어렵고 임금은 최대 3%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입니다. 공사는 3% 수준으로 이제 인상하려고 하고 인력 충원 문제는 양산선하고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양산시랑 또 협의를 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무작정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노사도 최종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주 5일제 도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용역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하철 노조는 오전 9시 열차부터, 운영서비스 노조는 새벽 6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파업이 실현될 경우 대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운행률을 평시 대비 7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노포 차량기지에서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정부가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이면서 거점 항만이 될 부산 지역 해양 항만 기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로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해양수산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극 항로 개발 사업에 의지를 내자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곳은 부산 항만공사입니다. 거점 항만에 걸맞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북극 항로를 오가는 선박이 대부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 2030년까지 신항 남측 배후 부지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 공사 중인 진해신항을 3만 TU급 이상 초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메가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합니다. 부산 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은 친환경 연료만 쓰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공급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두 번째 계획.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쇠빙선 등 특수선이나 인프라 도입에 필요한 선박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기금을 조성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북극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처럼 분주한 움직임과 함께 항로 개척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향후 국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인 만큼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조선 플랜트와 해양 외교 등 관련 행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30회를 맞은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해 열흘간 영화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을 도입해 아시아 최고 영화를 뽑는 등 도약을 위한 대변화를 예고하고 나섭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의 스타와 세계적인 영화 감독, 그야말로 영화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배우 이병헌이 단독 사회자로 나서고 영화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 박찬욱 감독의 새 작품인 어쩔 수 없다가 상영합니다.
이후 열흘간 영화의 전당과 센텀시티, 남포동 일대에서 영화 241편이 관객을 만납니다. 관객들이 직접 골라 부산 곳곳에서 상영하는 커뮤니티 비프 87편까지 더하면 320여 편에 달합니다. 특히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특별전과 영화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가 90편에 달해 갈수록 높아지는 영화제의 위상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영화제는 사상 처음으로 공식 경쟁 부문을 도입합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을 초청해 대상, 감독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부산 어워드를 시상합니다. 폐막작은 부산 어워드 대상 수상작을 상영해 마지막까지 베일에 쌓여 있어 궁금증을 더합니다. 또 커뮤니티 비프와 동네방네 비프 운영을 확대하고 오픈 시네마, 액터스 하우스, 마스터 클래스, 스페셜 토크 등 관객과 함께하는 행사도 열흘 내내 열립니다. 비프가 지난 30년 역사의 영광을 끌어안고 앞으로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 내일 개막식에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최대 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신청기관 중 필수 진료 과목 운영과 문 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수학 분야 최대 규모 학술 대회인 2031년 세계 산업 응용 수학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산업 응용 수학자와 연구자, 산업계 종사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현장에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행사입니다. 대회는 오는 2031년 6월 22일부터 엿새간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상경찰서는 파출소를 찾아가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사상경찰서 모라파출소에서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꺼낸 순간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즉시 제압해 긴급 체포했으며 A씨가 파출소에 전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만 78명의 선원이 8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조 의원이 확보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선원 임금 체불액은 24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부산 지역 임금 체불액은 8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최저기온도 25도에 머물러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9.5도, 습도는 76%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송호재,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